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에 있는 화학설비 안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의 그 25.6%에 해당되는 그런 포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25.6이라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면은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높은 그런 챕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설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화학 설비에 대한 어떤 안전이잖아요. 결국엔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그리고 물질, 화학 물질, 유해 화학 물질, 유해 물질 그런 물질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 납니까? 화재 납니다. 폭발 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게 여태까지 챕터가 돼 있던 거고요. 지금 챕터는 뭐냐면 물질 말고 또 하나의 어떤 큰 섹터라고 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용기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총칭으로 해서 화학 설비라고 했고요. 화학 설비는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챕터에 나오는 키워드에서는 설비는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설비를 얘기하지만 화학 설비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종류를 좀 나누더라.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위험한 거겠죠? 위험한 설비겠죠? 그럼 앞에다가 뭘 붙여준 거예요? 특수. 그러니까 화학 설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의 빈도, 어떤 출제 빈도는 일반적인 화학 설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더 위험한 물질을 들어가 있는, 더 위험한 어떤 운전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의 화학 설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 붙여준 거예요? 특수입니다. 특수. 특수화학 설비. 그런 다음에 뭐야? 특수화학 설비가 있으면 거기 화학 설비가 있어. 용기가 있으면 용기 혼자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주려면 뭔가 이송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펌프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 배관. 그 다음에 뭐 안전과 관련된 설비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설비에 대한 종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양한 것들이 들겠죠. 여기 프레임 어레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스 감지기나 그런 것들 또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의 중요 설비를 이제 전체적인 총칭으로 봤을 때, 종류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열된 게 여러 가지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유탑이라고 하는, 그죠?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익스체인저 얘기하는 거고요. 건조기나 드라이어나 뭐 송풍기나 이런 거 팬 포함한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안전밸브 및 파열판, 배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이번 챕터의 시간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설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뭐예요? 처음부터 여기 설치하기 전에 설치는 다 했는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설계를 하겠죠. 집이 있으면 집 안에 뭔가 짐을 넣으려면 여기는 뭐 넣어야지, 여기는 뭐 넣어야지 이런 뭔가의 설계 구상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의 얘기고 이 얘기는 산업안전보호의 얘기니까 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맞춰서 해야겠죠. 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 기준 중에서도 물론 이 장치에 대한 기준도 물론 있겠지만 설비에 대한 기준도 있겠지만 그 외에 안전 장치들도 추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전 밸브도 해야 되고 파열판도 있겠고 뭐 그죠? 그다음에 화염 방지기도 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법 기준에 맞춰서 그거 어디에 붙여야 되는데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이번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설비가 있는데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법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러 개요를 다른 챕터에 비해서 길게 한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기죠. 반응기. 리액터인데 리액터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효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A, B 넣어서 C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반응에 맞는 조건들을 형성을 시켜서 이게 혹시라도 발열이 되면 몇 도까지 발열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 온도에 맞춰서
그냥 물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물질이 뭐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연관이 좀 있을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온도나 농도나 압력이나 시간이나 촉매나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 넣고 B 넣고. 근데 사고 나면 어떻게 나요? B 넣고 A 넣고. 거꾸로 넣는 거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인자들을 고려해서 설계, 설치, 운전 이렇게 되죠. 우리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EPC라는 표현 많이 하죠. 엔지니어링. 설치는 뭐예요? 약간 중간에 구매라는 게 빠졌지만, P가 있어서 프로큐먼트가 빠졌지만,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컨스트럭션이죠. 그 다음에 운전하는 거 오퍼레이팅 이런 개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안전한 거죠. 이게 문제가 없다면 잘하신 거죠. 그걸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응기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작 방법에 의해서, 조작 방법에 의한 개념은 반응기가 있으면 물질 넣을 거 아니에요. 화학물질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응기는 A, B 넣고 C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C가 다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C가 나오면 안에 있는 거 싹 다 빼야죠. 그러면은 이러고 끝나나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뭐 약간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나 찌꺼기가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화학물질이 그 반응기 안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 씻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해놓고 씻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A 넣고 B 넣고 C 넣고 딱 어느 기간 지난 다음에 또 빼고. 무슨 식? 회분식. 약간 개념 자체가 1회, 2회, 3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다 청소하고 다시 넣고 이런 개념. 근데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거랑 반대는 뭐예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쪽에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또 들어가야 돼, 막. 그리고 계속 나와야 돼. 이게 한 번에서 뭐 10kg 예를 든 거니까 10kg만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시간 단위로 10kg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잠깐 멈추고 안에 청소해야 됩니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사고 나는데?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해분식이 아닌데? 그럼 이 청소는 언제 하는 거야? 전체 공정을 이번에 스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저희는 한 달 동안 정비합니다. 이런 얘기 가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 공장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그거를 정비를 해? 그러면은 매출도 발생도 안 되고 올해는 매출이 거의 뭐 작년에 비해서 꽝이겠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충분한 연속 공정이니까. 그런 결국은 뭐예요? 24시간 풀가동이에요, 풀가동.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 근데 회분식은 저희는 낮에만 근무합니다. 이런 회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다. 연속식이라는 개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어떤 스트림이 있는 거다. 쭉 가야 된다. 그리고 회분식은 여기서 그냥 끝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표현을 좀 해서, 그래서 배지당 뭐 하루에 몇 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름의 어떤 그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반반 섞었어요. 반회분식 이런 개념도 있다. 그다음에 구조회원. 근데 이런 것들은 화공 플랜트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린 거고, 굳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구조에 의한 어떤 구조 자체에 따라서 뭐 탑형이냐 관형이냐 교반조냐, 교반 돌리는 거 이렇게 안에 교반 아시죠? 아지테이터 빔이 돌려서 이런 타입이냐, 유동층상 반응이냐, 이게 아예 여기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유동층을 형성해서 그냥 개념 자체가 그런 관의 형태냐 아니면 탑형이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뭐 요거 중요하죠. 반응기에 하나 있다는 건 어쩌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반응기 설계할 때 고려를 뭐 해야 됩니까? 이거죠. 뭐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온도, 압력. 그 온도, 압력은 항상 기본인 거예요. 약간 따라가죠.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상승되니까 온도나 압력은 친구예요. 친구 어떻게 보면. 자기네끼리 약간 너도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근데 온도나 압력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해 형태 중요하죠. 저희는 고체로 해서 합니다. 아니면 액체만 합니다. 투페이스로 합니다. 고체, 액체 같이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게 보시면 반응기에 대한 설계가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식성은 뭐예요? 설비는 부식성은 항상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설비가 있는데 이게 물질 자체가 부식성이 있는데 부식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철제들 뭐 카본 스틸이라는 재질로 막 그냥 쓰는 거예요. 일반 재질. 부식이 되겠죠. 그리고 20년을 쓰겠대. 한 번도 안 바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반응기는 발열 반응도 생겨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일반 저장되는 그냥 탱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게 반응기겠죠. 네, 그죠? 반응 폭주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2포인트로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기 안전 조치는 일반적으로 화재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폭발이나. 근데 결론은 보시면은 이것도 또 가산점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가연물 산소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산소에 대한 부분들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점화원을 안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가연물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물질을 바꾸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하니 가스는 그 가스 어쩔 수 써야겠구나.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 잔유물들의 축척에 의해서 이제 남아있는 물질들이 잔유물들이 있는 거죠. 반응을 한 나머지 찌꺼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질이 위험성이 크다면 결국엔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축척에 대해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계속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반응기 안에 있는 거 다 빼내야 되는,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회분식은 좀 다르죠. 어차피 다 청소할 거니까 한 번 하고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속식 반응기도 반응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반응 폭주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온도 압력은 같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 운전 조건을 벗어난다. 그럼 위험하죠. 뭔가 과압이 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반응 속도가 한 번에 팍 올라가요. 속도가 이게 천천히 이게 아니라 그냥 더 생각하시면 또 물 끓일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그냥 팍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 어떤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적인 어떤 반응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때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놓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 그거는 반응인데 그 폭주는 뭐예요? 이건 좀 약간 그죠?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갔다가 그죠? 폭주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운전하는 그런 것들 너무 세게 달리는 거죠. 반응이 어떻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과격화된다는 개념 표현이 있다. 그래서 반응 폭주라는 표현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 거는 반응기의 안전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럼을 통해서 주입하는 경우는 드럼을 당연히 접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이 인화성 액체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접지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화 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측기가 있어야죠. 왜냐면 이게 A라는 B라는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온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발열 반응 난단 말이야. 막 100도, 200도, 300도, 400도, 500도 어떤 것은 500 이상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에 있는 온도당 압력을 모른다? 와, 이거는 그냥 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계측기나 제어기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압력계, 온도계 이런 걸 포함한 거고 그리고 압력계, 온도계는 현장에서 봐야지만 이렇게 눈금이 확인되는 건데 반응기가 우리 회사는 10개입니다.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반응기 하나만 다 그러면
10명을 채용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자동화 시키는 거죠. 조정실에서 오퍼레이터 룸에서 10개의 이 반응기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압력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압력의 안에 있는 압력을 얼마인지를 전송해주는 트랜스미터 같은 그리고 전송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니터상에 다 압력이 반응기마다 다 들어있는 거죠. 계측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거 갖고 있으면 오류범하면은 잘못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실제 현장에서는 환기 설비나 가스 노출 검지 이거 기본 있어야죠. 환기된다는 거는 기억나시죠? 폭발이 됐을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 통풍 이런 거 얘기 나섰어,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검지기는 누출됐을 때 사람이 하나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출되면은 제일 먼저 감지해 주는 게 역시나 감지기죠. 화재 감지기처럼.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감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알람이 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알람. 왜냐면은, 아니, 감지기만 작동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감지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지기가 작동된 거지, 그냥.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알람, 경보 설비. 화재 경보 설비처럼 필요하다는 거고요. 소화 설비는 혹시라도 불을 꺼야 돼. 그럼 뭔가 소화 설비가 있어야죠. 스프링클러 이런 거. 위에서 워터 스프레이 막 뿌려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도 포함이죠. 네, 소화 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조명 설비. 비상 조명은 뭐예요? 비상 조명은 혹시라도 여기서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정전됐다고 하죠. 그러면은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조명 설비가 필요하겠고, 통신 설비는 뭐예요? 어떻게 비상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다가 방송을 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어폰 끼고 있고 그럴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옆에 있는 이런 게 인식을 잘 못하면은 계속 작업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고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무슨 조치하세요?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설비다. 여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상 반응 시 내부의 반응물을 안전하게 방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지금 점점 이게 올라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개념 자체가. 반응하다 보니까. 네, 그죠? 반응 중에는 반응기 내부의 공정 조건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기 설비는 필요한 경우 역화 방지기 설치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 역화 방지기라는 역화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그죠? 불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게 거꾸로 오는 걸 뭐 한다? 방지한다. 그러면 거꾸로 타고 들어오게 되면 뭐가 왜 위험하니까? 화재 폭발 날 수 있으니까. 폭발이죠, 폭발. 반응기 폭발, 이런 거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있는데, 외우기 좀 쉽게. 3개니까, 3개짜리는 가끔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냥 각반도, 아마 건설안전까지, 이게 산업안전기사가 건설안전 포함이 있잖아요. 그 건설에 대한 안전이 또 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보호구 중에서 각반이라는 보호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바지 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를 정리정돈하게 딱 돌려주는 게 각반이거든요. 그래서 각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냉각의 각, 그죠? 반은 2개입니다. 교반이랑 반응 온도 2가지 포함이죠. 그래서 반응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러면 각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을 찾기 쉽겠죠. 냉각 시스템 자체는 당연히 열이 올라가면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반응에 대한 온도는 너무 중요하죠. 반응 압력은 넣지 않았지만 온도와 압력은 거의 뭐 연관이 있다 그랬고, 교반되는 상태도 되게 중요할 교반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유탑입니다. 정유탑에 대해서는 보신 것처럼 이거는 석유화학이나 또는 정유 이런 회사 기름을, 그죠? 원유를 중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비등점, 끓는 점 여기 나오잖아요. B점, 그죠? 요거를 통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원유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기체 액체를 직접 접촉시켜서, 그죠?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하는 게 지금 보시는 정유탑인데요. 개념 자체를 보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유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끓는 거죠. 그러면 끓는 점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니까 석유는 25도, 나프타는 40에서 146도 이렇게 140.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탁갓을 넣어요. 탁갓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넣어요. 그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칠 거 아니에요. 치면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증기는 또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샤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위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갔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벽에서 뭐가 돼요? 물기가 되죠. 그 똑같은 현상. 올라가면 여기서 벽에 딱 치게 되고 거기서 물기가 되면 물기 된 거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끓는 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끓는 점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중유, 등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등유나 이런 것들에 다 끓는 점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칸을 이렇게 넣은 거죠. 트레이라고 해서 쟁반이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그 여기다가 다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거 가장 그러면 못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비점이 다 비슷해 막. 거기서 한 5도 차이 나요. 상당히 어렵겠죠. 분류하기가. 근데 보신 것처럼 막 100도 차이도 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류탑이 이게 정유탑이라고 돼 있지만 중유탑 컬럼이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유 플랜트 그런 회사한테는 너무 좋은 핵심 설비죠. 핵심 설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유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끓는 점 차이로 하냐? 너무 쉽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평형 중유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감압 중류,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은, 이게 물질 자체는 아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중류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끓는 점이 서로 높은 것끼리 액체 혼합물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감압 중류라는 좀 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형 중류라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중류의 방법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성분의 분리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용액을 증기와 액체로 급속하게 분리하는 방법이다. 평형 중류라고 되어 있고요. 뭐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증기 중류.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해서 수증기와 함께 기화된 액체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수증기 중류가 있고요. 분별 중류. 그래서 보시면 액체랑 액체 혼합물이에요. 두 종류의 액체 혼합물. 이때 분리시키는 방법. 그래서 다성분의 혼합 물질을 가열해서 어떤 끓는 점마다 각각 해수기를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방식이다. 공비 중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분리하기 어려운 물질이 있다는 거죠. 제3의 성분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게 끓었을 때 알아서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제3의 성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비 혼합물이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그걸 혼합물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는 정유탑 점검 항목이 이거 어떤 거 점검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거? 열화 상태, 그죠? 도장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열화 상태 기초 볼 때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하나씩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보고 좀 어이없는 것들이 하나 나올 겁니다. 혹시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본행, 외부의 부식 상태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식 상태 안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안에 지금 감시창, 배기구 같은 거, 개구부의 이상 유구 이런 것들 좀 보더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유탑에 점검되는 항목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거, 개방 점검은 이제 열었을 때 아까 그 쟁반이라고 해서 트레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아까 거기에 그 빗점마다 이게 잡아주는 거, 그죠? 그거 트레이, 쟁반 중간중간에 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식이 됐다? 그럼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 용접도 안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용접도 좀 보고 내부 부식은 당연히 보고 안에 있는 코팅이나 가스켓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손상 여부를 보고 손상이 됐으면 언제 때?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정비할 때 교체해 주는 거죠. 또 예비 동력원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가열 장치 및 제어 장치 이상 유무랑 뚜껑 플랜지의 접합 상태를 본다. 다 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을 보시더라. 그래서 이제 자체 검사 개방을 할 때에 대한 항목들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유탑이라고 하는 중유탑, 그죠? 컬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번에 케이스는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그냥 쉬워요.
열을 교환하는 거예요. 뜨거운 게 있으면은 좀 차갑게 해주고, 차가운 게 있으면 좀만 더 온도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열을 서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B를 같이 이렇게 접합할 수 있게, 서로 이동이 될 수 있게, 열에 대한 이동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쪽은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고 한쪽은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유체가 그 사이에 열 에너지를 내가 좀 널 도와줄게 이런 거죠. 나 좀 도와줘 이런 거죠. 서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 열 교환기. 열 교환기의 기능상에 봤을 때는 힛 익스체인저 그죠? 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두 공정 사이에 열을 교환하는 장치를 열 교환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냉각기는 쿨러죠, 쿨러. 그러니까 냉각수를 활용해서 이제 목적상 냉각시켜주기 위한 거야. 근데 보통 이게 온도를 올라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표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좀 식혀줘야죠. 열 받으면 사람도 열 받으면 좀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환기도 시켜주고 그죠? 찬바람도 좀 쐬고 그죠? 그런 의미가 좀 있다. 그다음에 예열기는 여기 보시면 공정에 유입되기 전에 유체를 가열하는. 예열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히터인데 예라는 개념 있죠. 전에 공정에 유입되기 전에 벌써 가열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좋죠.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약간 개념 뭐냐면 이게 이제 옛날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춥고하면은 그죠? 누가 이제 온다고 해요. 그럼 미리 방 자체를 그러니까 예열한다는 개념이 어이없는 그런 예지만 그런 개념이다. 예열기다. 기화기는 뭐예요? 저온의 유체를 기화시키는 장치. 베이퍼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화기다. 제비기가 가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왔어요. 제비기라고 해서 리보일러라는 표현을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탑 저액에서 재증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공정의 흐름에 거쳐 나온 유체를 다시 공정에 투입하려면 다시 제비기라는 표현을 해서 리보일러죠. 다시 그냥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리보일러를 해서 투입시키는 거예요. 제비기. 약간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 저거 제비기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리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응축기는 뭐예요? 고온 측의 유체에서 열을 빼앗아 액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온이 되어 있는 거를 열을 빼앗아 액화를 거꾸로 액화시킨다는 개념이 좀 있다는 거죠. 기능상의 분류입니다. 근데 열 교환기가 가장 많을 수가 있겠지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다 보시면 들어오잖아요. 유체가 두 개가 되겠죠. 유체가 하나면은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냉각수라도 좀 있어야지. 그럼 유체가 물이니까 물도 하나 유체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셀에 어떤 입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요. 여기 관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벌집 같은 거 이렇게. 벌집 구멍 났잖아요, 그죠? 구멍이 여기 소속사 다 있다는 거예요. 관이죠, 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외부 관의 그 옆에 이제 물질이 있겠고 여기는 뭐예요? 일로 가는 것.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벌집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뭔가가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물질이 영향을 미치겠죠. 얘가 뜨거우면은 얘 물질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온도가 올라가지고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막 정말 냉각수만 여기 들어갔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식혀가지고 나오겠죠. 식혀가지고. 그러니까 뭘 교환했다는 거예요? 열 교환했다. 그러니까 무슨 교환기? 열 교환기. 그러니까 안전이 의외로 쉽다니까요. 하나씩 글자를 약간 좀만 더 생각하면 물론 외우는 것도 뭐 이렇게 합격의 어떤 확률을 높이는 건데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그 효율적이다. 그래서 열교환기는 그 뭘 점검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또 도장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벗겨졌으면 부식될 수도 있고 보온제 이것도 보고 배관 기본적인 것들 본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자체 점검 이것도 기본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볼까요? 화학설비 등 이렇게 돼 있죠. 화학설비 등. 그래서 화학설비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 시간까지는 화학설비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설비 안전대책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화학설비는 물론 두 개로 되어 있지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화학설비 중에서 반응기, 지금 보셨던 반응기, 그죠? 중류탑. 그래서 정유탑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흡수탑. 그냥 딱 봤을 때, 아, 탑은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절 같은 데 가면 탑이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얘는 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다 탑이네요. 그럼 탑 나오는 순간, 아, 화학설비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반응기는 기본적으로 반응기를 화학설비라고 하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화학설비가 이런 게 있고, 미리 다음 거 봅니다. 화학설비 중에서 이제 뭔가에 연관되는 설비 있죠. 연결되는 설비. 그런 건 부속설비인데, 실제 저는 이제 특수화학설비가 좀 먼저 나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까 화학설비 중에서 약간 좀 특수한 거를 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더라. 요거 세 가지만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죠? 요까지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 중류탑, 저장 탱크. 탱크는 당연히 화학설비죠. 큰 탱크가 막 50톤짜리가 막 있어요. 근데 그게 화학설비 아니고 부속설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1번. 화학설비는 화학설비랑 뭐로 분리한다? 화학설비에 딸려있는 무슨 설비? 부속설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거 화학설비예요. 화학설비에 딸려있는 부속설비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화학설비 중에서는 뭘 또 생각하셔라? 저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기다가 화학물질 넣었다가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하셔서 작업하시고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특수하니까. 무슨 설비? 특수화학설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지금은 화학설비 보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셔서 고로, 여기 있죠. 고로등, 점화기를, 그죠?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 기는 다 또 열교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탑? 이렇게. 그죠? 어쨌든 기랑 탑으로 끝나는 거는 다 화학설비구나. 뭐 이렇게. 딱 봐도 화학설비 아닌지는 딱 느낌이 그냥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열교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혼합기, 발포기, 인쇄기, 뭔가 기가 또 출동했어요. 기가. 그죠? 기기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쇄기, 여기도 기기네요. 기기기 쭉 있죠. 결정조, 유동탑, 건조기 막 이런 거, 드라이어 이런 것들 다 분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 무슨 설비로 빠진다? 화학설비. 펌프류, 요거 애매해요. 약간 펌프류는 동력기계에서 돌아가는데 실제 이제 펌프류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거 넣을 거예요. 펌프류 같은 거. 왜냐면은 펌프는 그냥 유체를 받아서 보내주는 장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속 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력기계도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여기는 화학설비 기준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메인 되는 설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물질들을 여기다 위험한 어떤 설비들을 넣었다. 펌프는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젝터나 펌프류 등들도 무슨 설비다? 화학설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화학설비에 딸려있는 무슨 설비? 뭐 부속, 유치원 이런 표현 들어봤죠? 부속됐다. 어디 재단에 부속됐다. 어디 설비에 부속됐다. 부속설비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분류하기 위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 많죠. 다음 중 화학설비의 부속설비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에 충분히 괜찮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별표 2개가 들어갔습니다. 2포인트. 자, 볼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 기존의 탱크나 이런 게 얘는 메인 화학설비 연결된다. 부속설비 연결 뭐 됩니까? 배관. 배관끼리 또 연결하죠. 얘는 오히려 배관과 배관을 또 연결해. 배관도 부속설비인데 배관에 배관을 또 연결해? 그러면은 밸브인데 그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 부속설비. 관도 있고 부속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관은 화학설비에 정확하게 부속설비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 온도 압력계 여기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에 있는 그 압력계 있죠. 압력이 얼마예요? 라고 압력계. 그리고 압력을 전송해주는 장치. 그 압력에 대한 트랜스미터 이런 것들. 전송기. 이런 것들은 메인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설비다? 부속 설비다. 안전 밸브는 뭐예요? 흡기사라 그랬죠? 흡기사.
내가 과압이 돼서 펑 터져. 나 이거 메인 탱크인 이 압력 용기 큰 탱크인데 이거 나 터져. 이럴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거 안전 밸브. 도와주는 거. 뭔가 약간 부속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도와주는 개념이 약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누출될 때, 아유, 누출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죠. 이게 아니라 누출될 때 도와주는 거.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근로자가 빨리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감지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걔는 무슨 설비?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긴급 차단 밸브 이거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세정기, 응축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기가 대부분 아까 뒤에 끝나는 쪽에 기가 화학 설비가 많았잖아요. 근데 세정기와 응축기는 이거는 부속 설비가 맞고 화학 설비로 돼 있진 않더라. 먼저 벤트 스택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아있는 가스, 팩,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더 이상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래서 처리해주는 시설. 그런 개념의 폐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세정기, 응축기, 벤트 스택. 그죠? 이런 경우죠. 사이클론 백필터는 뭐예요? 백필터 자체는 뭐예요? 분진을 잡아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분진을 잡아주는 케이스. 여기도 그 백필터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분진을 처리하는 설비다. 뭔가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처리해주는 그런 설비들은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설비와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를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겁니다. 포인트 3개, 3포인트네요. 특수 화학 설비. 화학 설비 중에서 정말 특별한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는 안 들어오겠죠.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보신 것처럼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발열 반응. 근데 반응인데 발열 반응까지 나는 반응이에요. 그냥 이거 A 플러스 B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중류기, 정류기, 증발기, 추출기 기억나시죠? 요것들을 분리하는 장치는 또 이거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메인 설비라고 했잖아요. 그 원유가 들어오면은 얘를 중류탑을 통해서 정류라는 멘트 좀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분리하는 장치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가열을 주는 여기 나오죠.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그러니까 발화 온도가 있으면 발화 온도 이상이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톨루엔 같은 게 4도거든요. 인하점이. 4도를 넘게 운전하는 거예요. 4도 밑이 아니라. 그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폭주 반응, 그죠? 폭주, 이상 반응, 과격하게. 이거, 그죠? 단어 기억나셔야 되죠? 이럴 때 발생될 수 있는 설비. 근데 이렇게 쓰지 않겠죠. 반응, 폭주 등의 우려가 있는 딱 폭주하는 순간 뭐야? 화학 설비에서 더 위험한 거잖아. 그러면은 특수화학 설비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진 잘 않겠죠. 어떤 거 나오는 거예요? 막 분리하는 장치, 뭐 발열 반응도 나올 수 있겠고요. 가열로 또는 가열기. 가열했다는 거는 열을 발생됐다는 거는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게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좀 어려운.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350도. 이거 가끔 나와요. 아예 온도를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온도가 몇 도 이상인 경우에 특수화학 설비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50도입니다. 350도. 그 다음에 980kPa. 그죠? 거의 뭐 10kg네죠. 10kg. 이렇게. 그렇게 이상인 경우는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숫자 빼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특수 가열 증발. 그래서 가열 증발을 찾아볼까요? 가열. 그죠? 증이죠. 증발. 가열. 다시 한번 마지막 합니다. 가열, 증발. 특수하게 가열하고 증발하면은 그거는 특수 화학 설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열이 들어가면 이거는 특수화학 설비구나. 이거는 중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발열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화학 설비가 아니라 앞에 두 글자 붙여준 특수화학 설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화학 설비에 대해서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따른 안전대책,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